아침 햇살이 거실 유리창을 비춘다. 박노인은 차분히 셔츠 단추를 잠그며 넥타이를 매고 있다. 35년 동안 습관처럼 해오던 출근 준비지만 오늘은 마지막이다. 여보, 오늘이 마지막 출근이지? 아내 영숙의 목소리가 부엌에서 들린다. 응, 이제 진짜 쉬어야지. 말은 담담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낯선 공허함이 비쳤다. 퇴근길, 은행 동료들의 축하 속에서 꽃다발을 받는다. 수십 장의 악수와 웃음, 그리고 이제 편히 쉬세요라는 말이 이어진다. 하지만 박노인의 마음속은 왠지 모르게 허전했다. 35년 동안 한 번도 비워본 적 없는 자리를 이제 영영 떠나는 것이다. 며칠 뒤 그는 식탁 위에 놓인 통장을 바라본다. 퇴직금 1억 5천, 적금 5천, 합쳐서 2억이네. 손끝이 잠시 떨린다. 노후자금이라 불리지만 그 금액이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지 가늠하기 어려웠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결혼 앞둔 딸에게 보태준 혼수비, 갑작스런 병원비, 그리고 매달 오르는 생활비. 잔고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그는 매번 전자통장을 확인할 때마다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어느 날 저녁 TV에서 번쩍이는 광고가 나왔다. 중고거래도 이제 번개처럼 빠르게, 번개장터. 젊은 사람들이 웃으며 휴대폰으로 거래하는 모습이 흘러간다. 박노인은 문득 TV 앞에 멈춰섰다. 나도 저런 거 해볼 수 있을까? 그날 밤 그는 컴퓨터 앞에 앉았다. 검색창에 중고거래 잘하는 법을 입력하고 천천히 스크롤을 내렸다. 요즘엔 다 이렇게 거래를 하는구나. 글을 읽으며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그의 눈빛에는 오랜만에 호기심이 깃들었다. 다음 날 그는 서랍장을 열고 오래된 물건들을 꺼냈다. 카메라, 시계, 레코드판, 낡은 라디오. 모두 젊은 시절의 흔적들이었다. 하나하나 닦으며 그는 중얼거렸다. 이놈들 덕분에 한때 참 즐거웠지. 사진을 찍고 상품 설명을 작성한 뒤 게시 버튼을 눌렀다. 등록 완료되었습니다. 그 문구 하나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몇 시간 후 첫 문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카메라 아직 있나요? 박노인은 얼른 답장을 쳤다. 네, 있습니다. 그는 거래 장소를 약속하고 직접 카메라를 건넸다. 상대는 웃으며 현금을 건네고 떠났다. 손안에 쥔 12만 원. 그는 마치 첫 월급을 받던 날처럼 기분이 들떴다. 생각보다 할만하네. 그의 얼굴에 오랜만에 자신감이 번졌다. 그날 밤 그는 더 많은 물건을 등록했다. 시계, LP판, 골동품 찻잔 세트까지. 알림음이 연이어 울렸다. 거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였다. 낯선 번호로 전화가 오기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해외 구매 대행자인데요. 혹시 물건 판매 가능하신가요? 이상한 프로필 사진과 지나치게 공손한 말투. 처음엔 단순한 문의라 생각했지만 점점 비슷한 메시지가 늘어갔다. 박노인은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어딘가 모르게 불길한 예감이 스쳤다. 그러나 그때는 아직 몰랐다. 그의 인생이 이 작은 거래를 시작으로 완전히 뒤바뀌게 될 줄은. 며칠 뒤 박노인은 번개장터 메시지함을 열어본다. 새로운 메시지 하나가 눈에 띈다. 해외 바이어 대신 구매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거래 금액의 10%를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보낸 사람의 닉네임은 GLOBALBUIER77. 박노인은 의아했지만 메시지를 천천히 읽었다. 10%를 더 준다고? 그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정년 후 처음으로 들어온 큰 거래 제안이었다. 잠시 고민하던 그는
상대가 보낸 캡처 사진을 확인했다. 송금 내역, 신분증 사본 같은 이미지가 정성스러워 보였다. 이 정도면 믿을 만하겠지. 그는 스스로 안심하며 답장을 보냈다. 좋습니다.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상대는 즉시 답장을 보냈다. 배송비를 먼저 입금해 주시면 구매 확정 처리 후 바로 송금하겠습니다. 박노인은 잠시 머뭇거렸다. 그러나 곧 정직한 거래자라는 상대의 프로필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요즘 세상에도 이런 착한 사람이 있구먼. 그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지갑에서 카드를 꺼냈다. 은행 창구에서 송금 버튼을 누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거 끝나면 아내랑 외식이나 해야지. 이튿날 아침 메시지가 다시 왔다. 죄송하지만 서류비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500만 원만 더 부탁드립니다. 박노인의 이마에 주름이 깊게 잡혔다. 아니, 왜 또 돈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는 불안함을 느꼈지만 곧 자신을 설득했다. 그래도 거래 금액이 크잖아. 이 기회 놓치면 후회할 수도 있어. 손끝이 망설이다가 결국 송금 버튼을 눌렀다. 이체 완료. 은행 앱 화면에 파란 체크 표시가 떴다. 하지만 그날 저녁 상대의 계정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프로필 사진이 비어 있고 대화창엔 존재하지 않는 사용자입니다라는 문구만 남았다. 박노인은 휴대폰을 꼭 쥐며 중얼거렸다. 설마 사기인가?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손끝이 차가워졌다. 그는 번개장터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었다. 제가 거래 중에 사기를 당한 것 같은데요. 직원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고객님, 개인 간 거래 피해는 저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전화를 끊었다. 모니터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다. 창밖에서는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그는 다시 한번 대화창을 열었다. 빈 화면 위에 마지막 대화 없음이라는 문구만 덩그러니 떠 있었다. 박노인은 천천히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설마 내가 이렇게 당할 줄이야. 그의 어깨가 축 처졌다. 텔레비전에서는 여전히 번개장터 광고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젊은 남녀가 밝게 웃으며 말한다. 중고거래, 쉽고 안전하게. 박노인은 미동도 없이 그 화면을 바라본다. 눈동자는 멍하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다.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돈보다 더 큰 상실감이 찾아오고 있었다. 박노인은 새벽에 깨어난다. 휴대폰 불빛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깜빡인다. 그는 조용히 잔고를 확인한다. 잔액 115만 원. 숨이 막히듯 멈춘다. 그의 머릿속에는 숫자만 둥둥 떠다닌다. 2억으로 시작했던 노후 자금이 이제 거의 사라졌다. 손끝이 떨리고 심장은 불안하게 쿵쾅거린다. 이걸 어떻게 말하지? 아침 식탁 위 아내 영숙이 밥을 푸며 묻는다. 요즘 왜 이렇게 말이 없어? 어디 아파요?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그는 밥숟가락을 든 채 시선을 피했다. 며칠 뒤 카드사에서 연체 문자 메시지가 도착한다. 자동이체 실패 안내. 그는 조용히 메시지를 삭제한다. 전기요금 고지서도 밀리고 관리비 청구서가 쌓여갔다. 아내는 그런 남편의 행동이 수상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당신 무슨 일 있는 거죠? 없다니까. 괜찮아.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작고 약했다. 하지만 눈빛에는 초조함이 스며 있었다. 그날 오후 그는 경찰서를 찾아간다. 계좌 사기 피해를 신고하고 싶습니다. 젊은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인다. 계좌 추적 신청 접수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 돈 찾을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 않습니다.
박노인은 경찰서를 나와 벤치에 앉았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친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바쁘게 걸어가지만 그는 시간 속에 홀로 멈춰 있었다. 그날 밤 그는 인터넷 카페에 접속한다. 중고거래 사기 피해자 모임. 수백 개의 글이 빼곡히 올라와 있었다. 저도 같은 번호에게 당했어요. 계좌 추적 진행 중입니다. 그는 그제야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 그중 하나의 댓글이 눈에 들어왔다. 피해자분들 함께 대응해요. 쪽지 주세요. 작성자는 민지. 젊은 여성의 프로필 사진이 보였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쪽지를 보냈다. 저도 피해자입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몇 시간 후 답장이 도착했다. 물론이에요. 괜찮으세요? 혹시 송금 내역 남아 있나요? 박노인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일을 털어놓았다. 그는 지금껏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천천히 적어 내려갔다. 네, 2번 송금했습니다. 300만 원, 500만 원. 같은 계좌인가요? 네. 끝자리가 4921로 끝나는 계좌예요. 그 계좌 다른 피해자들도 언급했어요. 박노인의 눈이 커졌다. 누군가가 자신처럼 당했고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희미하게나마 빛이 보였다. 그래, 혼자였던 게 아니구나. 그는 노트북 앞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다. 창문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 불씨는 아직 희미했지만 그를 다시 움직이게 할 힘이 되기 시작했다. 박노인은 노트북 앞에서 민지의 메시지를 읽고 있었다. 피해자 모임을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요? 그 한 줄이 오래 머릿속을 맴돌았다. 모임이라.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누군가에게 다시 마음을 열어야 한다는 게 두려웠다. 며칠 뒤 그는 민지의 초대를 받아 화상회의 방에 접속했다. 화면 속에는 낯선 얼굴들이 10명쯤 떠 있었다. 젊은 회사원, 전업주부, 노부부까지. 각자 다른 삶이었지만 모두 같은 표정을 하고 있었다. 피곤하고 억울하고 그러나 누군가에게 이해받고 싶은 얼굴이었다. 민지가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다. 다들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은 각자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 공유해 볼게요. 첫 번째로 말문을 연 건 40대 남성이었다. 저는 중고 노트북 거래하다가 800만 원을 잃었습니다. 그 다음은 중년의 여성. 전 명품 가방 거래였어요. 사진도 똑같았는데 알고 보니 도용된 거더라고요. 박노인의 순서가 다가왔다. 그는 화면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는 시계랑 카메라를 팔려고 했습니다. 그쪽에서 해외 바이어 대신 거래한다고 해서 2번 송금했죠. 처음엔 제 잘못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만 당한 게 아니었다니. 그의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민지는 화면을 공유하며 자료를 보여줬다. 보세요. 피해 계좌를 정리해 봤는데 다 같은 은행이에요. 계좌번호 중 일부가 동일합니다. 박노인의 눈이 놀라서 커졌다. 이게 한 조직이라는 말입니까? 맞아요. 단순한 개인 사기가 아니에요.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 순간 회의방이 묘하게 고요해졌다. 분노와 안도가 섞인 공기가 감돌았다. 박노인은 키보드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다. 우리가 직접 움직이면 어떨까요? 자료를 정리해서 경찰이나 언론에 알리는 겁니다. 민지는 미소 지었다. 그 말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박노인은 매일 노트북 앞에 앉았다. 피해자들이 보낸 자료를 모으고 날짜별로 정리했다. 송금 내역, 계좌 이름, 연락처, IP 기록까지. 그의 방 책상 위에는 포스트잇이 빼곡히 붙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아내 영숙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요즘 왜 이렇게 밤늦게까지 컴퓨터만 봐요? 조금만 기다려. 이번엔 꼭 잡아야 해. 그의 목소리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다. 며칠 후 민지와 박노인은 함께 경찰서를 찾았다. 민지가 서류를 내밀었다. 공동 피해자 연합입니다. 계좌 추적 협조 요청 드립니다. 담당 형사가 놀란 듯 서류를 살폈다. 이 정도 자료면 수사 착수 충분하겠네요. 박노인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의 눈에는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다. 불안과 두려움으로 얼어붙었던 얼굴이 조금씩 살아나는 듯했다. 그날 밤 그는 일기를 썼다. 오늘 처음으로 누군가와 함께 싸우기로 했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을 되찾는 싸움이다. 창밖의 불빛이 창문에 비쳤다. 그 불빛은 어딘가 따뜻했다. 그는 펜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이제 다시 시작이네. 며칠 뒤 아침 뉴스 자막에 익숙한 단어가 떠올랐다. 번개장터 사기 피해자 모임 제보, 경찰 수사 착수. 박노인은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화면에는 피해자 화상회의 장면이 잠깐 스쳐 지나갔다. 저거 우리잖아. 그는 놀란 눈으로 TV를 바라봤다. 민지에게서 곧장 메시지가 왔다. 박 선생님, 방송 나갔어요. 다른 피해자들이 연락 주기 시작했어요. 그는 천천히 휴대폰을 내려놓고 긴 숨을 내쉬었다. 정말 일이 커졌구나. 그날 오후 피해자 모임 단체방은 폭주했다. 저도 같은 계좌로 돈을 보냈어요. 저 사람 사진 저한테도 보냈어요. 수십 명의 새 피해자들이 합류했다. 경찰은 즉시 사건을 조직적 보이스피싱으로 전환했다. 며칠 후 민지에게서 전화가 왔다. 박 선생님, 중간책 한 명 잡혔대요. 계좌 추적 중이라는데 자금 흐름이 거의 다 밝혀졌대요. 그래요? 그럼 돈을 돌려받을 수도 있는 겁니까? 일부는 가능할 수도 있지만 쉽진 않대요. 박노인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래도 됐어요. 잡혔다니 다행이죠.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다.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계좌 동결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는 그 문자를 여러 번 읽었다. 이제 끝났나? 긴장했던 어깨가 천천히 풀렸다. 그러나 며칠 뒤 최종 통보서가 도착했다. 회수 가능 금액 174만 원. 그는 종이를 바라보다가 미소 아닌 미소를 지었다. 결국 거의 다 날린 셈이구나. 그날 저녁 식탁에 앉아 그는 조용히 밥을 뜨다가 멈췄다. 아내 영숙이 조심스레 물었다. 당신 요즘 표정이 왜 그래요? 그는 고개를 떨군 채 말했다. 당신한테 미안해. 나 사기당했어.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 눈물이 쏟아졌다. 영숙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손을 내밀어 그의 손을 감쌌다. 당신 혼자 잘못이 아니에요. 누구라도 그랬을 거예요. 박노인은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다. 내가 평생 은행에서 일했는데 이렇게 당하다니. 그게 뭐 어때요? 중요한 건 지금 당신이 다시 일어나려 한다는 거잖아요. 그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아내의 말이 마음 깊숙이 들어왔다. 그동안 자신을 괴롭히던 자책이 조금씩 녹아내렸다. 그날 밤 그는 조용히 창문을 열었다. 서늘한 밤 공기가 들어왔다. 멀리 가로등 불빛이 흔들리고 달빛이 고요히 비쳤다. 그는 중얼거렸다. 이제 인생의 후반전을 새롭게 써야겠어. 책상 위 노트북 화면에는 민지의 메시지가 반짝였다. 이제부터는 우리 차례예요. 세상에 알려야죠. 박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번엔 내가 누군가를 지켜야지. 그의 눈빛은 어느새 두려움이 아닌
결심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리고 그 결심은 곧 새로운 인생의 첫 장이 되어 펼쳐지려 하고 있었다. 며칠 후 카페 한쪽 테이블, 민지가 노트북을 펼치며 밝은 표정으로 말했다. 선생님, 이제 진짜로 뭘 하나 시작해봐요. 박노인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눈썹을 찌푸렸다. 시작이라니? 나이도 있고 이제 그만 조용히 살면 되지 않겠어? 민지는 웃으며 대답했다. 조용히 사는 게 목적이었으면 벌써 포기했겠죠. 이제는 피해자가 아니라 멘토가 되셔야죠. 박노인은 잠시 말을 잃었다. 멘토라. 그의 입가에 어색한 미소가 번졌다. 민지는 화면을 돌려 보여줬다. 거기엔 시니어 금융사기 예방 채널 기획안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다. 피해자에서 멘토로 경험이 가장 강한 교훈이 된다. 그 문구를 읽는 순간 박노인의 가슴이 묘하게 뜨거워졌다. 며칠 후 두 사람은 거실 한쪽에 작은 조명을 설치했다. 민지가 카메라를 맞추며 외쳤다. 좋아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선생님은 여기 앉아서 자연스럽게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박노인은 긴장된 표정으로 의자에 앉았다. 이런 건 처음이라 말이 잘 나올지 모르겠네. 괜찮아요. 그냥 저한테 말하듯 하시면 돼요. 카메라가 켜지고 붉은 불빛이 점등됐다. 박노인은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35년간 은행에서 근무했고 은퇴 후 중고 거래를 시작했다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통해 배웠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에도 배움은 끝나지 않는다는 걸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첫 촬영을 마친 그는 민지를 향해 물었다. 이 정도면 괜찮았나? 민지는 환하게 웃었다. 완벽했어요. 진짜 진심이 느껴졌어요. 며칠 뒤 영상이 업로드되었다. 제목은 시니어를 노리는 중고거래 사기. 이렇게 피하세요. 조회수는 300회 남짓. 하지만 댓글에는 낯선 따뜻함이 가득했다. 저도 비슷한 피해를 당했는데 큰 위로가 됐어요. 할아버지 같은 분들이 있어서 세상이 조금 더 안전해지네요. 박노인은 모니터를 보며 미소 지었다. 민지야, 조회수는 별로인데 댓글이 참 고맙네. 그게 진짜 시작이에요. 숫자보다 마음을 움직인 거잖아요. 그 후로 연락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경찰청, 지자체, 복지센터에서 강연 요청이 이어졌다. 시니어 금융 안전 캠페인,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그의 이름이 행사 포스터에 실리기 시작했다. 무대 위 마이크를 든 박노인은 천천히 말했다. 사기를 당했다는 게 부끄럽지 않습니다. 모르는 걸 배우려는 용기가 더 중요하니까요. 청중석의 시니어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민지는 뒤에서 조용히 그 모습을 찍었다. 카메라 화면 속의 그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자신의 상처를 다른 이들의 방패로 바꾸고 있었다. 박노인은 무대를 내려오며 속삭였다. 민지야, 이제야 좀 살아있는 기분이야. 민지는 미소 지었다. 그게 바로 펑쿨이죠, 선생님. 그의 눈가에 잔잔한 웃음이 번졌다. 이제 그의 인생은 단순히 살아내는 시간이 아니라 누군가를 지켜주는 시간으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봄 햇살이 거실 가득 들어왔다. 박노인은 강연 준비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시니어 금융 안전 캠페인이라는 제목의 프로그램 일정표가 놓여 있었다. 그는 조용히 안경을 고쳤으며 미소를 지었다. 아내 영숙이 다가와 물컵을 내려놓았다. 요즘은 하루가 참 바쁘네. 당신 예전보다 얼굴이 훨씬 좋아 보여요. 박노인은 잠시 멈추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야 내가 할 일을 찾은 것 같아. 누군가를 돕는다는 게 이렇게 큰 힘이 될 줄은 몰랐어.
그때 딸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아빠, 오늘 강연 제가 직접 찍어드릴게요. 유튜브에도 올려야죠. 박노인은 쑥스러운 듯 웃었다. 야, 그런 건 민지가 더 잘하잖니. 그래도 가족이 찍어야 진짜잖아요. 딸의 웃음소리에 방안 공기가 한결 따뜻해졌다. 강연장, 무대 뒤편. 박노인은 마이크를 손에 쥐고 깊은 숨을 내쉰다. 민지가 옆에서 조용히 말했다. 선생님, 오늘은 새로운 주제죠?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법. 응. 이번엔 내 이야기보다 우리 이야기를 하려고 해. 민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무대 위 조명이 켜지고 청중의 시선이 집중된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저는 한때 사기를 당한 사람입니다. 그 일로 많이 무너졌지만 그 경험 덕분에 새로운 길을 찾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청중석에서 잔잔한 박수가 흘러나왔다. 그 순간 박노인의 눈에는 눈물이 살짝 고였다. 그는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다. 인생의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다시 일어나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새로운 출발입니다. 강연이 끝나자 청중들이 줄을 서서 인사를 건넸다. 선생님 덕분에 용기 얻었어요. 저희 부모님께도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는 두 손으로 인사를 받으며 고개를 숙였다. 고맙습니다. 저도 여러분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며칠 후 피해자 모임 사무실. 박노인은 새 간판을 달고 있었다. 펑쿨 시니어 협동조합 디지털 안전교육센터. 민지가 웃으며 현판을 바라봤다. 선생님, 이제 진짜 대표님이시네요. 대표라니 그냥 책임자지. 다 같이 만든 거잖아. 그는 겸손하게 웃으며 말했다. 사무실 안에서는 시니어들이 태블릿을 배우고 있었다. 이거 누르면 영상이 재생돼요? 맞아요. 아주 잘하셨어요. 박노인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다. 민지야. 네. 넌 내 두 번째 인생의 선생이야. 민지는 잠시 말이 막힌 듯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 전 선생님의 첫 번째 제자로 남을게요. 시간이 흐르고 협동조합은 점점 커졌다. 언론에서는 그를 실패를 성공으로 바꾼 시니어라 소개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을 사기꾼을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깊이 고민하며 말했다. 문제는 나약한 개인이 아니라 그 틈을 이용하는 세상이었어요. 민지는 채널의 주제를 확장했다. 세대가 함께 만드는 디지털 안전사회. 그들은 함께 촬영하고 전국을 돌며 강연을 이어갔다. 박노인은 어느 날 문득 거울 앞에 선 자신을 바라봤다. 예전보다 주름은 깊어졌지만 눈빛은 훨씬 단단했다. 그는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다. 이제야 진짜 나를 되찾았구나. 창밖에는 노을이 천천히 물들고 있었다. 그의 얼굴 위로 따뜻한 빛이 번졌다. 그리고 그 빛은 다시 살아난 인생의 증거처럼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심팔, 에필로그 다시, 펑쿨한 인생. 따뜻한 봄날 아침, 공원 벤치 위에 박노인이 앉아있다. 그의 무릎 위엔 노트북이 펼쳐져 있고 화면 속에는 영상 편집 프로그램이 떠 있다. 오늘의 주제 중고 거래 사기 예방법. 그는 조용히 웃으며 자막을 손본다. 자,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군. 마우스를 클릭하자 영상이 저장된다. 업로드 버튼을 누르고 잠시 기다리자 알림창이 뜬다. 영상이 성공적으로 업로드되었습니다. 박노인은 천천히 의자에 기대어 하늘을 올려다봤다. 몇 분 뒤 새 댓글이 도착했다. 할아버지 덕분에 저 사기 안 당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천천히 미소 지었다. 그 한 문장이 긴 시간의 고통을
모두 덮어주는 듯했다. 그는 노트북을 덮고 주변을 둘러봤다. 봄 햇살 아래 아이들이 뛰놀고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든다. 멀리서 민지와 피해자 모임 회원들이 손을 흔들며 다가온다. 선생님, 점심 드시러 가요. 가야지. 오늘은 내가 쏜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그들을 향해 걸어갔다. 발걸음이 가볍고 표정은 여유로웠다. 한때 세상과 단절되었던 남자는 이제 공동체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민지가 웃으며 말했다. 오늘 영상 반응 좋아요. 조회수 1만 넘었대요. 그래, 내가 유명인이 다 됐네. 그는 너털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은 함께 벤치를 떠나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다음 주에는 시니어 전용 금융 앱 사용법 찍자. 협동조합 홍보 영상도 만들자. 계획이 이어질수록 그의 얼굴엔 생기가 돌았다. 잠시 걸음을 멈춘 그는 뒤돌아 하늘을 올려다봤다. 눈부신 햇살이 구름 사이로 번지고 그 빛이 마치 오래된 상처를 부드럽게 감싸는 듯했다. 그는 속으로 조용히 말했다. 이제는 누군가를 지켜주는 인생이 되었구나. 민지가 뒤돌아 손을 흔들었다. 선생님, 빨리 와요. 박노인은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그는 그들과 함께 걸어갔다. 햇살이 그의 어깨 위로 따뜻하게 내리쬐었다. 그의 삶은 여전히 펀하고 여전히 쿨했다. 화면은 천천히 밝은 빛으로 번지며 끝이라는 자막이 부드럽게 떠오른다. 그리고 그 아래 작게 한 문장이 남는다. 진짜 펑크란 인생은 다시 시작할 용기에서 온다.